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며느리 이 씨가 골방 문을 붙잡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처복녀는 안방에서 비단 이불을 끌어당기며 실실 웃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수군댔습니다. 누가 봐도 며느리가 불쌍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시어머니가 밤마다 몰래 골방문에 자물쇠를 채워줬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가두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듯이. 과연 시어머니는 왜 며느리를 골방에 밀어 넣은 걸까요?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남편이 죽은 건 2년 전 일이었습니다. 최 씨 집안 외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자 집안은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재산도 변변찮고 아들도 없는 과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가 냉정하긴 해도 며느리를 함부로 대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밥상을 차리면 말없이 받아먹고 빨래를 걷어오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이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옥년이 들어오던 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마 하나가 최 씨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다홍 치마를 입은 19살 처자가 가마에서 내리더니 최 씨 앞에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소첩 옥년이라 하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꿀처럼 달았습니다. 둥근 얼굴에 보조개가 패이고 눈이 가늘게 휘었습니다. 이 씨는 대문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남편의 대를 이을 자식이 필요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한 첫 번째 일이 이 씨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옥년아, 오늘부터 안방 쓰거라. 이 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안방은 이 씨가 남편과 함께 쓰던 방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는 이 씨 혼자 써온 방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는요? 최 씨가 천천히 이 씨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따뜻하지도 않았고 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골방 쓰거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골방은 집 한 채 끝에 붙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이 없었습니다. 낮에도 어둑했고 밤이면 칠흑 같았습니다. 집 한 묶음을 깔면 몸 하나 누울 자리가 나오는 게 전부였고 벽에는 오래된 그을음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땔감이나 묵은 항아리를 넣어두던 곳이었습니다. 이 씨는 짐을 들고 골방으로 걸어가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최 씨 집 며느리로 온 날부터 이 씨는 울지 않는 것을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배웅하면서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참아라. 시댁에서 눈물 보이면 진다. 이 씨는 참았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힌 건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소문이란 것은 언제나 빠른 법이었습니다. 담장을 넘고 우물가를 돌고 장터를 한 바퀴 돌아 퍼지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 씨 댁 시어머니가 첩한테 안방을 내줬대. 며느리는 골방에 처박혔다지 뭐야. 제정신이야. 며느리가 뭘 잘못한 거야? 잘못은 무슨. 그냥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지.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장터에서 남정네들도 혀를 찼습니다. 이 씨의 친정어머니는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대문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내 딸을 골방에다 쳐넣어. 이게 무슨 짓이야. 최 씨는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골방 안에서 친정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옥녀는 달랐습니다. 안방에 들어간 첫날부터 아주 편안해 보였습니다. 비단 이불을 쭉 펴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밥상도 이 씨가 차려다 줬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 씨야, 옥년 밥상 드려라. 이 씨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들었습니다.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옥년이 경대 앞에 앉아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옥년이 방긋 웃었습니다. 형님, 수고하세요. 이 씨는 밥상을 내려놓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안방 안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던 그 방. 그 방에 이제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씨는 골방으로 돌아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흙벽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씨는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밤, 이 씨는 잠이 오지 않아 골방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잠시 멍했습니다. 안에서 잠그는 빗장은 이 씨가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깥에서 잠긴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씨는 귀를 문에 바짝 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발소리의 무게감이 젊은 사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였습니다. 이 씨는 한참 동안 문에 손을 올려둔 채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두는 건지, 지키는 건지, 벌을 주는 건지, 보호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씨는 집 위에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깥에서 자물쇠 소리가 난 그날 밤부터 이 씨는 잠이 잘 왔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눈을 뜨자마자 문을 밀었습니다. 이번엔 열렸습니다.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마치 어젯밤 미리 꿈이었던 것처럼 이 씨는 한참 문틀을 바라봤습니다. 자물쇠 걸쇠가 달렸던 자리에 작은 쇠고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 오래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방에는 원래부터 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 구조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최 씨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가 들어서자 최 씨가 말했습니다. 옥년 아침 드려라. 이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었느냐? 어머님. 이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골방 문을 잠그신 겁니까? 최 씨의 얼굴에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소리 말거라. 어서 밥상 드려. 그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답이 나올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이 씨는 밤마다 귀를 세웠습니다. 집 안이 조용해지고 옥년의 안방불이 꺼지고 나면 한참 뒤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골방 쪽으로 오는 발소리. 그리고 찰칵, 작은 소리. 그러면 이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옥년이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이 씨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장터 쪽에서 오던 이웃집 안악이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최 씨 댁 며느리 아니요? 잠깐만요. 이 씨가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거 들었소? 이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요새 이 동네 집집마다 포졸들이 다니면서 뭘 캐고 다닌다고요. 죽은 사람 관련해서 뭔가 조사한다는데
영모니 뭐니 하는 소리까지 들리던데 이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모.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둔하게 울렸습니다. 죽은 남편은 한때 관아에서 말단 관리를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자리였지만 그 시절 윗선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씨는 밥을 먹으면서 시어머니를 슬쩍 봤습니다. 최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표정 하나 없이 숟가락을 들고 내려놓고 국을 떠먹고 반찬을 씹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데 이 씨는 알아챘습니다. 최 씨의 눈이 아주 잠깐, 아주 짧게 안방 쪽을 스쳤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빛이 따뜻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이 씨는 골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씨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골방의 자물쇠는 벌이 아니다. 찰칵. 오늘 밤도 자물쇠 소리가 났습니다. 이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 씨는 어느새 골방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옥년 밥상을 드리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짓고 또 옥년 밥상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루였습니다. 불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불만을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보다 이 씨의 머릿속을 더 많이 차지한 것은 옥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쁘고 애교 있는 첩. 시어머니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총애하는 첩. 그런데 2달을 지켜보다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옥년은 너무 부지런했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방향으로. 밥도 잘 먹고 낮잠도 잘 자는 주제에 옥년은 유독 안방 서랍과 장롱을 자주 열었습니다. 이 씨가 밥상을 들고 들어갈 때마다 옥년은 뭔가를 뒤지다가 손을 거두곤 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속도가 조금 빨랐습니다. 아주 조금. 형님, 오셨어요? 옥년은 언제나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이 씨는 밥상을 내려놓으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눈은 바빴습니다. 서랍 틈새, 장롱 문 사이. 무언가를 찾고 있다. 무언가를. 어느 날 이 씨가 안방에 빨래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옥년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빨래를 개켜 놓으면서 경대 쪽을 흘낏봤습니다. 경대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이 씨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안 된다.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된다. 이 씨는 빨래를 다 개켜놓고 안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당으로 나오자마자 시어머니 최 씨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최 씨가 이 씨의 눈을 한 번 봤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안방에 오래 있었느냐? 빨래 개켜놓고 나왔습니다. 다음부턴 빨리 나오거라. 최 씨가 지나쳐 갔습니다. 이 씨는 그 등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는 것이다. 옥년이 뭔가를 뒤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씨가 그걸 눈치챘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빨리 나오라고 한 것이다. 이 씨는 우물가로 걸어가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집에는 무언가 있다. 안방에, 아니, 이 집 어딘가에. 옥년이 찾고 있는 것이 있고 시어머니는 그걸 숨기고 있다. 그렇다면 골방은? 이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방. 창도 없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그 골방. 시어머니가 이 씨를 밀어 넣은 그 골방. 혹시 골방에 무언가가 있어서 이 씨를 거기 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반대로 이 씨를 거기 가둬두어야
옥년이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씨는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방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낮인데도 어두웠습니다. 이 씨는 벽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흙벽이었습니다. 군데군데 갈라진 틈이 있었습니다. 그 흐름이 묻어났습니다. 별것 없었습니다. 이 씨는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집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바보같이 뭘 찾으려고. 그때 안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롱 여닫는 소리, 그리고 옥년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문서입니까? 이 씨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귀를 세웠습니다. 최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네, 알바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래된 것이면 가문 문서 아닙니까? 소첩이 잘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됐다. 나오거라.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 씨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문서, 가문 문서. 옥년이 찾는 것은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문서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 씨는 밥을 짓다가 아궁이 앞에서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옥년에게 안방을 내준 것은 총애 때문이 아니다. 옥년을 안방에 가둬두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씨를 골방에 넣은 것은 벌이 아니다. 골방에 있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그 무언가는 골방에 있다. 이 씨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날 밤 찰칵 자물쇠 소리가 났습니다. 이 씨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대신 벽을 다시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골방 안에서 손가락으로 천천히 반드시 찾아낼 것이었습니다. 이 씨가 벽을 더듬은 것은 그날 밤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옥년이 찾는 것이 문서라는 걸 알고 나서 손끝이 달라졌습니다. 더 꼼꼼해졌습니다. 더 느려졌습니다. 이 씨의 손이 북쪽 벽 아랫부분에서 멈췄습니다. 다른 곳보다 흙이 조금 들뜬 것 같았습니다. 손톱으로 긁어보니 흙이 약간 부스러졌습니다. 그 아래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물쇠가 잠겨 있었고 도구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손을 떼고 집 위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알았다. 여기에 있다. 그러면 됐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부엌에서 밥을 지으면서 옥년을 관찰했습니다. 옥년은 마당에 나와 기지개를 켰습니다. 연분홍 저고리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이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이 웃고 있어도 저 눈은 항상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을. 형님, 아침은요? 옥년이 부엌 쪽을 향해 불렀습니다. 금방 됩니다. 이 씨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옥년이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부엌 문 앞에 서더니 이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형님은 항상 부지런하시네요. 저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씨는 솥을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첩은 부지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한 박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년의 웃음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형님. 옥년이 돌아갔습니다. 이 씨는 솥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이 집에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그날 오후였습니다. 이 씨가 빨래를 널다가 안방 창호지 너머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옥년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빠르게. 그런데 이 씨는 그 안에서 분명히 한 단어를 알아들었습니다. 친척. 이 씨는 빨랫감을 든 채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어느 친척인가? 최 씨 집안에 친척이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죽은 남편도 외아들이었고 최 씨도 일가부치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옥년이 말한 친척은 최 씨 집안 친척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이 씨는 빨래를 마저 널었습니다. 손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최 씨가 된장독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 집에 친척이 있습니까? 최 씨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된장독 뚜껑을 덮었습니다. 없다. 먼 친척도요? 없다고 했다. 최 씨가 이 씨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평소보다 조금 더 날카로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들으러 다니지 말거라. 그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부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마당에 서서 안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호지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옥년은 다시 낮잠을 자는 모양이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옥년은 친척이라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는 아직 이 씨가 모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자물쇠 소리가 났습니다. 찰칵. 이 씨는 눈을 뜬 채로 북쪽 벽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때가 오면 알게 됩니다. 이 씨가 기다린 것은 사흘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낮, 옥년이 장터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했습니다. 이 씨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봤습니다. 최 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이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년이 나가기를. 옥년이 대문을 나서자마자 최 씨가 이 씨를 불렀습니다. 이 씨야. 예. 오늘 안방 청소해라. 구석구석.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석구석. 시어머니가 그렇게 시켰으니까요. 장롱 맨 아래 칸에 오래된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으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보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자기는 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자기 안쪽에 접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싸뒀던 자국이었습니다. 종이 여러 장을 접어서 싸뒀던 것 같은 모양의 자국. 이 씨는 보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문서를 옮긴 것입니다. 옥년이 안방을 뒤지는 것을 알고 미리 빼돌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이 씨는 청소를 마치고 안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오다가 발걸음을 골방 쪽으로 돌렸습니다. 골방 문을 열었습니다. 낮이라 조금 밝았습니다. 북쪽 벽 아랫부분으로 갔습니다. 손톱으로 흙을 긁었습니다. 부스러졌습니다. 그 아래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숨을 한 번 골랐습니다. 그리고 흙을 조금씩 걷어냈습니다. 나왔습니다. 기름 먹인 종이에 쌓인 무언가가. 이 씨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문서였습니다. 오래된 문서. 글자가 빽빽했습니다. 이 씨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처음부터. 문서는 길었습니다. 이 씨는 골방 바닥에 앉아 무릎 위에 종이를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글자가 촘촘했습니다. 오래된 묵향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읽으면서 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떨렸습니다. 이 문서는 최 씨 집안이 영모와 무관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죽은 남편이 관아에서 일하던 시절 그의 윗선에 영모에 가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남편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정황을 기록해 뒀습니다. 자신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증거와 함께 날짜, 장소, 이름, 주고받은 말까지 꼼꼼하게 이 씨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죽은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이 씨는 그 글씨체를 알았습니다. 혼례 후 남편이 이 씨에게 글을 가르칠 때 써줬던 글씨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거였구나. 이 씨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일찍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죽고 난 뒤 이 문서가 가문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골방 벽 속에 숨겨뒀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그런데 왜 시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이 씨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름 먹인 종이에 싸서 벽 속에 넣었습니다. 흙으로 덮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마당에서 대문 여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옥년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이 씨는 골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옥년의 발소리가 안방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문서를 알고 있을까요? 아마 알 것입니다. 최 씨는 모른 척하지만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옥년이 이것을 찾고 있다는 것도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왜 직접 문서를 꺼내 관아에 내지 않는 걸까요? 이 씨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답에 닿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관아를 믿지 않는 것이다. 포졸이 수색하러 올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포졸들이 공정하게 문서를 검토하리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서를 빼앗기거나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점에 문서를 내보이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기다려야 한다. 확실한 때를 기다려야 한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씨는 밥상을 차리면서 시어머니를 관찰했습니다. 최 씨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말이 없었고 표정이 없었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이제 달리 보였습니다. 저 침묵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를. 어머님, 이 씨가 불렀습니다. 왜? 골방이 춥습니다. 짚을 더 넣어도 되겠습니까? 최 씨가 이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씨는 밥상을 물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물어봐야 합니다. 이 문서를 아십니까? 하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물으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하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씨는 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짚을 더 깔았습니다. 그리고 북쪽 벽 쪽으로 등을 기댔습니다. 당신이 남긴 것,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 씨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찰칵, 자물쇠 소리가 났습니다. 이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였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이웃집 안악이 담 너머로 이 씨를 불렀습니다. 최 씨 댁 며느리 들었소. 포졸이 이 동네 들어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이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던 중이었습니다. 언제요? 글쎄, 빠르면 이번 주 아니라고들 하던데. 영모 조사한다고 집집마다 뒤진다잖아요. 최 씨 댁도 해당된다는 소리 있던데.
그거 알고 있소? 이 씨는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포졸이 이번 주 안에 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최 씨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다듬는 속도가 그대로였습니다. 알고 있다. 그러면 저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씨가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저희 어떻게. 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씨를 봤습니다. 올해 그것이 처음으로 이 씨를 제대로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골방에 있거라. 그리고 다시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이 씨는 부엌을 나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다가 안방 창호지를 봤습니다. 그 너머에 옥년이 있었습니다. 옥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포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옥년이 그 포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 씨가 골방에 누워 있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살금살금 걷는 발소리, 그리고 마당을 가로지르는 소리. 대문 쪽으로. 이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씨는 문에 귀를 댔습니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옥년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아주 낮게 들렸습니다. 곧 됩니다. 사흘 안에.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났습니다. 이 씨는 문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나무에 닿았습니다. 옥년은 밖에 누군가를 만나러 나간 것이었습니다. 밤중에, 몰래, 그리고 사흘 안에 뭔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포졸이 온다는 것, 사흘 안에. 이 씨는 골방 안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돌아오는 소리.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흘 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이 골방 안에 있는 이 씨였습니다. 자물쇠로 잠긴 채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 씨는 밥을 짓다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최 씨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흰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이 씨는 아궁이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늙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58세. 아들을 잃고 혼자 이 집을 지켜온 사람, 그리고 며느리도 지켜온 사람. 이 씨는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최 씨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밥 됩니다. 최 씨가 이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물었습니다. 어젯밤 소리 들었느냐? 이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추궁하지도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옥년이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사흘 안에 뭔가 된다고 했습니다. 최 씨가 다시 대문 쪽을 봤습니다. 알고 있다.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까? 알아야 지키지.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알아야 지키지. 그것이 시어머니가 2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이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최 씨가 이 씨를 봤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씨는 숨을 한 번 골랐습니다. 골방 벽 속에 문서가 있습니다.
읽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놀라움인지 안도인지 이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를 아는구나. 남편이 가르쳐 줬습니다. 또 침묵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느냐? 사흘 됐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 어머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길 기다렸습니다. 최 씨가 이 씨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졸이 오면 내가 그 문서를 내밀어라. 나는 옥년을 잡는다. 이 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까? 같이 해야지. 최 씨가 먼저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씨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따라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씨에게 같이라는 말을 한 것은 그날 저녁 안방에서 옥년이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뭔가 될 것을 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씨는 골방에 앉아 북쪽 벽에 손을 올렸습니다. 흙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사흘.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찰칵. 자물쇠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이 씨가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포졸이 온 것은 사흘째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마당이 아직 어두울 때였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쿵쿵. 3번. 관아에서 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두드렸습니다. 이 씨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골방에 앉아 북쪽 벽에 등을 기대고 기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씨는 문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바깥에서 자물쇠 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최 씨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이 씨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최 씨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씨는 북쪽 벽으로 갔습니다. 손톱으로 흙을 긁어냈습니다. 기름 먹인 종이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품 안에 넣었습니다. 최 씨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포졸 넷이 들어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관복을 입은 사람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직책을 나타내는 관복이었습니다. 최 씨 댁이요? 그렇습니다. 최 씨가 대답했습니다. 조금도 떨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영모 관련 조사차 왔소. 집 안을 살펴봐야겠소. 살펴보십시오. 최 씨가 옆으로 비켰습니다. 포졸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명이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2명이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옥년이었습니다. 연분홍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매만진 채였습니다. 새벽인데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옥년이 놀란 척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마당 구석에서 그 눈을 봤습니다. 포졸 하나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흔들며 나왔습니다. 안방엔 없습니다. 관복 입은 사람이 최 씨를 봤습니다. 문서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소. 어디 있소? 최 씨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씨야, 이리 오너라. 이 씨가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 나왔습니다. 품 안에서 기름 먹인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관복 입은 사람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입니다. 관복 입은 사람이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횃불을 가까이 가져와서 읽었습니다. 읽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났습니다. 그때 옥년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문 쪽으로. 서거라. 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옥년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추워서요. 서 있으라고 했다. 최 씨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낮고 무뚝뚝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쇠덩이 같았습니다. 관복 입은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년을 봤습니다. 저 사람이 제보자요? 그렇습니다. 최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 집 첩으로 들어온 지 6달이 됩니다. 그 전에 어디 있었는지, 누가 보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포졸 2명이 옥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옥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냥 첩입니다. 어머님이 잘못 아신 거예요. 누가 보냈느냐? 포졸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안 보냈어요. 제가 스스로 들어온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집 가문 문서를 왜 찾았느냐? 옥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씨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웃는 얼굴로 밥상 받고 형님이라 부르고 새벽엔 몰래 대문 밖을 나갔던 사람. 그 사람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관복 입은 사람이 최 씨 앞에 섰습니다. 이 문서가 맞다면 최 씨 집안은 영모와 무관하오. 그리고 이 제보는 거짓 제보가 되는 것이오. 알고 있습니다. 저 여자를 데려가겠소. 그리하십시오. 포졸들이 옥년의 팔을 잡았습니다. 옥년이 발버둥 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억울합니다. 저는 그냥 첩이에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최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옥년이 끌려가다가 이 씨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옥년의 눈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두려움인지 이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옥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알고 계셨죠. 최 씨가 그제서야 돌아봤습니다. 옥년을 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포졸들이 옥년을 끌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관복 입은 사람이 문서를 품에 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고하셨소. 그리고 따라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횃불이 꺼지고 새벽 어둠만 남았습니다. 최 씨와 이 씨가 마당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왜? 배후가 있습니다. 문서에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 씨 집안의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최 씨가 천천히 이 씨를 봤습니다. 재산을 노린 것 같습니다. 영모죄를 씌워 집안을 무너뜨리면 재산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그 사람도 잡아야 합니다. 잡힌다. 옥년이 입을 열 것이니 최 씨가 하늘을 봤습니다. 동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먼동이 텄습니다. 고생했다. 이 씨야.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씨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생했다고 한 것은 이 씨는 눈이 따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았습니다. 시댁에서 눈물 보이면 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밥을 지으면서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이 집에서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골방에서 잠을 잔 것이 결국 이 새벽을 위한 것이었다고. 시어머니가 이 씨를 골방에 넣고 자물쇠를 채우고 차갑게 대한 것이 전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그것을 알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최 씨가 부엌 앞에 섰습니다. 밥 다 되면 나오너라. 예. 이 씨가 대답했습니다. 최 씨가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내 남편이 문서를 골방에 숨긴 것은 내가 들어올 것을 알고서였다. 이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혼례 전에 내게 말했다. 이 씨 집안 딸은 믿을 수 있다고. 글도 알고 눈치도 빠르고 참을 줄도 안다고. 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스스로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 최 씨가 부엌을 떠났습니다. 이 씨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요. 불꽃이 넘실댔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었구나.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밥이 다 됐습니다. 이 씨는 눈을 닦았습니다. 소매로.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관아에서 다시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포졸이 아니라 아전이었습니다. 옥년이 자백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배후는 최 씨 집안의 먼 친척으로 가문 재산을 노리고 옥년을 심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친척도 관아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아전이 최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한 의심을 받으셨습니다. 관아에서 사과드립니다. 됐소. 최 씨는 짧게 말하고 아전을 돌려보냈습니다. 마당에 이 씨와 최 씨 둘만 남았습니다. 이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겁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는 안방으로 돌아가도 됩니까? 최 씨가 이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그것이 웃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해라. 이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싸야 했습니다. 골방 문을 열었습니다. 낮이라 조금 밝았습니다. 이 씨는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6개월을 산 곳이었습니다. 창도 없고 좁고 어두운 곳.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울 것 같았습니다. 북쪽 벽 아랫부분을 봤습니다. 문서를 꺼낸 자리에 흙이 부스러진 채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흙을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빈 자리를 메웠습니다. 당신이 숨겨뒀던 자리를 이제는 비워도 되니까요.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이불 하나, 옷 몇 벌, 빗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골방 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씨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자물쇠였습니다. 작은 쇠 자물쇠. 녹이 쓴 오래된 시어머니가 6개월 동안 밤마다 채워줬던 그 자물쇠였습니다. 이 씨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이것 하나가 6개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자물쇠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평생 간직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딸이 생기면 딸에게 줄 것이었습니다. 차갑게 대한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 멀리 밀어야 지킬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 씨가 안방으로 돌아와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온 방이었습니다. 비단 이불은 치웠습니다. 옥년의 것은 아무것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씨 자신의 이불을 폈습니다. 낡았지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씨야, 시어머니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최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씨가 눈을 들었습니다. 찻잔 2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고 안방에 들어온 것은 이 씨가 이 집에 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최 씨가 방 한쪽에 앉았습니다. 찻잔을 이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씨는 2 손으로 받았습니다. 한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마시는 소리만 났습니다. 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느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했구나. 해야 했으니까요. 최 씨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내 아들이 죽을 때 나는 곁에 없었다. 관아일로 멀리 나가 있었고 소식이 늦게 왔다. 돌아왔을 때 이미 장을 치른 뒤였다. 이 씨는 들었습니다. 말없이 너는 그때 혼자 장을 치렀지. 친정에도 알리지 않고 나한테도 기다리라고 연통을 보냈고 어머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날이 더웠습니다. 알고 있다. 최 씨가 이 씨를 봤습니다. 그때 알았다. 이 씨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습니까? 최 씨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옥년이 들어오기 전부터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집에 누군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남편 동료가 알려줬다. 그래서 골방 벽 속 문서를 내가 지키게 하려 했는데 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옥년이 내 주변에 없었더냐. 내가 문서 위치를 아는 것을 옥년이 알면 위험했다. 이 씨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씨에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은 이유를. 이 씨가 모르는 척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도 숨길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시험하신 겁니까? 반은 그렇고 반은 지키려고 했다. 최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차갑게 대한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 멀리 밀어야 지킬 수 있는 것도 있느니라. 이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6개월. 골방에서 보낸 6개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두운 방, 차가운 벽, 찰칵 울리던 자물쇠 소리. 그것이 전부 이 말 한마디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고맙습니다. 최 씨가 이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차갑고 날카로운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늙은 여자의 눈이었습니다. 최 씨가 일어났습니다. 찻잔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골방에 두고 온 것 있다. 이 씨가 가슴 안을 만졌습니다. 자물쇠가 거기 있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최 씨가 돌아봤습니다. 두고 와도 됐는데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이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간직해라. 문이 닫혔습니다. 이 씨는 한동안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자물쇠를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찰칵. 이 씨는 그 소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6개월 동안 밤마다 들었던 그 소리. 처음엔 가두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엔 지키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씨는 자물쇠를 경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창호지가 살랑거렸습니다. 안방에는 창이 있었습니다.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씨는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골방 천장과 달랐습니다. 더 높았습니다. 더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찰칵 소리가 없었습니다. 자물쇠를 채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잠이 왔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이제는 자물쇠가 없어도 됐습니다.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 씨는 잠들었습니다. 이듬해 봄, 이 씨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최 씨가 처음으로 아이를 안고 웃었습니다. 이 씨는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는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이가 자라서 걸음마를 배울 때였습니다. 아이가 경대 위에 올려진 자물쇠를 집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이 씨가 얼른 먼저 집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줄게.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 씨는 자물쇠를 손바닥에 올려봤습니다. 녹이 더 슬었습니다. 그러나 묵직한 무게는 그대로였습니다. 차갑게 대한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다. 이 씨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평생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도 알려줄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멀리 밀어야 지킬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마당에서 최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야, 밥 됐다. 이 씨가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이 씨는 자물쇠를 경대 위에 다시 올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봄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부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씨가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빨래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루가 달랐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는 하루는 모르고 하는 하루와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해 여름부터 말이 달라졌습니다. 최 씨 댁 시어머니, 알고 보니 대단한 사람이더라. 그러게 첩한테 안방 준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며느리를 골방에 넣은 것도 사실은 지키려고 한 거라잖아.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번엔 욕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물동이를 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혼자. 그해 가을 관아에서 다시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최 씨 집안 영모 의혹이 완전히 벗겨졌고 가문 명예가 회복됐다는 공문이었습니다. 아전이 공문을 최 씨에게 건넸습니다. 최 씨는 공문을 받아 한 번 읽고 접어서 이 씨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간직해라. 이 씨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걸 제가요? 내가 지킨 거다. 이 씨는 공문을 들여다봤습니다. 관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 씨 집안 무죄. 그 옆에 죽은 남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영모와 무관함을 인정한다는 문구와 함께 이 씨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 씨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골방 벽 속에 남긴 덕분입니다. 그날 저녁 이 씨는 공문을 경대 서랍에 넣었습니다. 자물쇠 옆에 나란히 골방 벽 속 문서는 관아에 남겨졌습니다. 그것은 괜찮았습니다. 이 씨 손에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죄 증거였고 하나는 지켜줬다는 증거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 평생 간직할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최 씨가 처음으로 이 씨에게 새 저고리감을 줬습니다. 옥색이었습니다. 이 씨가 늘 입던 옥색이었습니다. 낡았더라. 새로 해 입거라. 이 씨는 천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최 씨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최 씨가 이 씨에게 선물을 준 처음이자 이 씨가 기억하는 한 가장 따뜻한 일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건넨 천 한 조각이 6개월의 골방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이 씨의 딸이 2살이 됐습니다. 아이는 마당을 아장아장 걸어 다녔습니다. 최 씨가 그 뒤를 천천히 따라다녔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줬습니다. 말없이 이 씨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방식이 며느리를 돌봤던 방식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이 없고 표정이 없고 그런데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울기 전에 최 씨가 먼저 곁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위험한 곳으로 가면 최 씨가 먼저 막았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는지 그냥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이 씨는 밥을 저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저 아이와 같았겠구나. 시어머니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골방에서 억울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컸습니다. 그날 저녁 이 씨는 아이를 재우고 경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자물쇠와 공문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자물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에게 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해 줄 것이었습니다. 내 외할머니뻘 되시는 시어머니가 이것으로 엄마를 지켜줬단다. 골방에 가두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지키는 것이었단다. 차갑게 대한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 멀리 밀어야 지킬 수 있는 것도 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 말 없이 표정 없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곁에서 자물쇠를 채워주고 있는 사람을 그때 알아봐야 한다. 늦지 않게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과 재물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